이 와이프 될 분의 이모가 계속 그 남편한테 뭐 이렇게 불러서 정말 좀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 내리는 거 촌스러우시네요. 머리 스타일 한번 바꿀 때 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분이신지 식당에서 거스름 돈 조금 덜 줘서 싸우는 CCTV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시락을 뭐 4,000원, 5,000원에 파는데 네, 안녕하세요. 바로내국생활입니다. 대만에 7년 동안 있으면서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나 진짜 충격적인 말들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무덤덤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커플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오줌 마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샹취니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화장실 간다고는 할 수 있는데 나 오줌 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소꿉친구거나 뭐 불알친구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여성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오샹니아니아오라고 하니까 이 니아니아오가 이 좀 소리가 조금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你是讲我坏话吗？不然是谁？ 지오텐 怎样？ 이거는 써 오샹니아니아 그래서 이 니아니아오가 이 소리가 좀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해서 그건 아직도 충격적입니다. 포 아시죠? 쌀국수. 쌀국수 집에 가서 포를 시켰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이 나왔더라고요. 대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접 이렇게 한 명이 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손가락이 포 국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이야기했죠. 여기 엄지손가락 여기 빠져 있다라고 했더니 그 정호분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 괜찮다고 안 뜨겁다고 하고 내려놓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손가락이 더럽다는 이야기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아예 안 뜨거워 별로 안 뜨겁다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너무 당당하니까 교환해달라는 이야기도 못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대만 이야기 아니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해외 살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서 살짝 넣어봤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사람은 와이프 되실 분이 대만 여성이라서 이렇게 가족 모임을 했대요. 이 와이프 될 분의 이모가 계속 그 남편한테 오빠 오빠라고 이렇게 불러서 정말 좀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여행인데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해도 바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가족들은 조금 얼굴이 좀 붉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서 저도 이제 어디 가도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아, 오빠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你在讲大阿姨说欧巴那个吗 아니요.？I understand. Don't you? 외국에 있다 보면 어디서 왔냐라고 물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바로 오빠입니다. 오빠. 뭐 시장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아줌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오빠라는 말부터 저희 처음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냥 한국 남자는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나 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빠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오빠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하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그냥 외국 사람들한테 오빠라는 이야기 듣는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웬만하면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한국도 이제 추석이잖아요. 가족들끼리 만나면 취업은 했니? 뭐 애기는 낳았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만에서도 많이 하고 대만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 듣기 싫다는 이야기들 하고 있어서 그거는 다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말이 저한테 살쪘네? 요게 그치지 않고 마치 이렇게 꼭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쪘네 마치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거는 좀 친하든 아니든 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워낙 숱하게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너 살쪘네 하면 네 쪘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이야기 안 이어나가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걸 보면 이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같아요. 친구들 만날 때 뭐 회사에서 어떤 일 하느냐 이거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또 곧이어서 나오는 말이 월급은 어때 이런 거 또 물어보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전 대답을 안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오히려 조금 뻘쭘해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이어서 어디에 산다라고 하면 거기 월세가 얼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액들을 묻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저한테는 조금 난감한 충격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대만 월급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아니 대만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 평균 월급이 이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오히려 제가 한국의 월급이나 한국의 시급 같은 걸 대만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줘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고 놀라는 것도 저한테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월급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놀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거 이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만에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의 많은 것들이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급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싼 거 뭐 명품 가방이라든가 옷인가 엄청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소비 개념이 다르구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명품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랑 인터뷰도 해보고 뭐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오출의 한 50% 정도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나 젊은 친구들이 사가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아니 그런 걸 이 돈 주고 산다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직도 많이들 놀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해외에 산다라고 하니까 너 그럼 연봉 한 1, 2억 받나? 1년 못 봤는데 왜 외국에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얼굴도 조금 붉어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외에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좀 얼굴 붉어지지 않도록 돈 빨리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쉬어갈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건 줍지 말라 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최근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땅에 떨어진 내 것도 줍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땅에 떨어진 건 다른 사람들 건 줍지 말라는 건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댓글 하나하나 보기 때문에 댓글 남겨드렸죠. 본인 거 떨어졌으면 남들이 주워가기 전에 재빨리 주워라고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뭐 앞머리 내리는 거 촌스러우시네요. 머리 스타일 한번 바꿀 때 되셨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헤어 디자이너 분이신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해도 직접 와서 머리 만져줄 거 아니면 촌스럽다 이런 거는 좀 제 댓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혹시 뭐 머리 잘라주실 분 있으면 제 메일로 연락 주세요. 품에는 뭐 유통기한이 있고 꼭 유통기한이 아니더라도 물건에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 집 가보면 진짜 오래된 것들, 유통기한 지난 것들 아니면 그냥 엄청 오래된 것들을 집에 곳곳에 쌓여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스토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렇게 모아두고 살지? 왜 이렇게 안 버리지?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주변 집들 가봐도 조금 비슷한 현상들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대만 친구들이랑 해보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사를 많이 안 다니는 집들일수록 오래된 물건들 그냥 그대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을 살 때 월급이 적은데 물건 사고 싶은 물건 아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버리지 못하고 집안에 곳곳에 놔두는 게 제가 주변 사람들 집에 가서 그런 현상들을 보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모든 대만 집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뭐 20살 가까이 되다 보면서 조금씩 꼰대로 변하나 봐요. 일을 하다 보면 사무실이든 아니면 상대방에서든 답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바빠서 못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 일이라는 게 다 바쁜데 하는 게 회사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사람이든 아니면 업체 사람이든 뭐 관공서든 어디든 바빠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런 걸 좀 많이 다투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뭐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이제 대만 사람들이랑 그런 일 있을 수도 있을 때는 뭐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중국을 좋아하는데 대만과 일본의 사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정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광고하기도 하고 뉴스나 온라인에서도 정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국과 일본 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대만에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아직도 볼 때마다 조금은 놀랍고요. 식당에서 거스름돈 조금 덜 줘서 싸우는 CCTV가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도시락을 뭐 4,000원, 5,000원에 파는데 뭐 메뉴가 부실하다는 것도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대만이 아직 태평성대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중요한 뉴스가 없으니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 싶어서 대만 뉴스 볼 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조금 놀랍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대만 하면 대만 야시장이죠.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밤에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배웠고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만 친구들도 이제 사람들을 보면 밤에도 배고프면 그냥 먹어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밤에 뭐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뭐 시키고 이러는 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시장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야시장이 생겨서 그런 문화가 생긴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밤에도 좀 먹는 문화가 저한테는 조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대만이 이상하다거나 좀 못한다거나 뭐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문화가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김씨야 뭐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각 나라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다, 관심사가 다르다, 좀 뭐 민감도가 다르다 이렇게 문화 차이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놀랐던 이야기, 충격적이었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쪼록 조금이나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문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